잘 팔던 사람이 왜 갑자기 아무도 안 보죠? 라는 질문이 나정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조나정은 결국 너튜브라는 가시밭길 같은 세계에 발을 들였는데요. 홈쇼핑에서 수천 번 멘트를 날리며 단련된 입담과 제스처, 상품을 살리는 눈썰미까지 다 갖췄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나정은 솔직히 자신 있었거든요. 카메라 앞에서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이 정도는 해볼 만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영상 하나를 올리고 또 하나를 올려도 조회수는 믿기 힘들 정도로 낮았습니다. 조나정은 숫자를 다시 확인했고 새로 고침도 여러 번 눌렀는데요. 숫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나정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초반엔 다 이런 거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고 조금만 더 하면 오를 거야 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홈쇼핑에선 단 1분 만에 수천 개가 팔리던 멘트들이 여기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조나정은 자신이 갑자기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홈쇼핑에서는 통하던 정석 멘트가 너튜브에서는 오히려 어색해 보인다는 사실이 조나정을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조나정은 점점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재미가 없는 건가?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고개를 들었는데요. 조나정은 영상을 찍고 나서도 편집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돌려봤습니다. 웃는 표정이 과한 건 아닌지, 말투가 올드한 건 아닌지 하나하나 체크했는데 그럴수록 자신감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나정은 해고 이후 자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태였는지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한편 구주영의 삶에는 미묘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구주영은 여전히 이혼 문제와 자신의 선택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지만 이전처럼 모든 감정을 꽁꽁 숨기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구주영 앞에 새로운 사람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일과 관련된 자리에서 몇 번 마주친 인연이었고 특별히 설렘을 느낄 만한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주영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구주영은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관계가 있었고 오상민과의 과거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주영은 자신이 다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설레는 게 말이 되나라고 혼잣말을 하면서도 메시지가 오면 괜히 휴대폰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했고 구주영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조나정 이야기로 돌아오면 조나정은 결국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조회수가 낮다는 건 단순히 자존심 문제를 넘어 생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조나정은 광고 제안은커녕 댓글조차 거의 달리지 않는 자신의 채널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문득 예전에 함께 일했던 서경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하려면 혼자 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해. 당시에는 흘려들었던 말이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조나정은 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합니다. 혼자 잘하려고 애쓰는 대신 도움을 받아보자는 쪽으로 생각을 틀었는데요. 조나정은 최소영에게 연락해 요즘 트렌드에 대해 물어보고 송혜나가 운영하는 채널도 유심히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나정은 자신이 여태까지 잘하던 방식에만 매달려 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이 인정은 아프지만 동시에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조나정의 영상 하나가 예상치 못한 이유로 갑자기 반응을 얻기 시작하는데요.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오르진 않았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댓글도 조금씩 달리기 시작했고 그중에는 조나정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반가운 반응도 섞여 있었습니다. 조나정은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반응이 진짜 시작인지 아니면 잠깐 스친 바람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구주영의 마음도 점점 기울어갑니다. 구주영은 새로 다가온 인연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자신이 이혼을 앞둔 여자도 성공한 커리어우먼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감정은 구주영에게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죄책감을 불러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내지 못한 관계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주영은 지금 이 감정이 도망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중반부로 갈수록 두 사람의 이야기는 묘하게 대비됩니다. 조나정은 바닥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싸움을 하고 있고 구주영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 앞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조나정은 숫자에 울고 웃으며 하루를 보내고 구주영은 감정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는 자신을 낯설게 느낍니다. 두 사람 모두 마흔의 나이에 처음 같은 순간을 다시 마주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야기는 또 한 번 긴장감을 높입니다. 조나정의 채널에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예전 사람 같다는 말, 홈쇼핑 냄새 난다는 댓글들이 조나정을 깊게 찌릅니다. 조나정은 괜찮은 척 넘기려 했지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홈쇼핑 시절에는 익숙했던 평가였지만 혼자 감당해야 하는 지금은 훨씬 버거웠습니다. 이 장면은 조나정의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됩니다. 반면 구주영은 선택의 순간에 다가갑니다. 새로 다가온 인연이 조심스럽게 마음을 표현하면서 구주영은 더 이상 애매한 상태로 머물 수 없게 됩니다. 구주영은 자신의 과거 오상민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의 감정을 모두 직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데요. 구주영은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망설임 속에서 구주영은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외로움 때문에 사랑을 선택하고 싶지는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조나정은 또 다른 제안을 받게 됩니다. 소규모 브랜드에서 협업 제안이 들어오는데요. 규모는 작지만 조나정에게는 의미 있는 첫 성과였습니다. 조나정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걸 시작했을까? 조회수 때문이 아니라 다시 무대에 서고 싶어서였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조나정을 한층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 발 내딛습니다. 조나정은 조회수에 완전히 휘둘리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팔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신을 보여주는 말로요. 구주영은 새로운 인연 앞에서 솔직해지기로 결심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지만 도망치지도 않겠다고 마음을 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또 다른 전환점을 향해 나아갑니다. 조나정의 채널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구주영의 새로운 사랑이 진짜 시작이 될지 그 답은 아직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음 생은 없으니까라는 말처럼 지금 이 순간을 다시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